자, 무대 조명 실기 수업 3주차 수업입니다. 아직까지 코로나 사태 때문에 대면하지 못해서 조금 좀 힘든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빨리 좀 안정화돼서 여러분들 직접 보고 수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아쉽게나마 이렇게 영상으로 또 다시 어떻게 만나게 됐네요. 자, 이번 시간에는 무대 조명 디자인의 개념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좀 한번 알아보고, 그 다음에 그 디자인된 조명을 실행하는 과정에 대해서 수업을 할게요. 자, 무대 조명 디자인, 어떻게 보면은 조금 생소한 말일 수도 있어요. 디자인의 개념을 가지고서는 조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사실 국내 환경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보통 공연장 환경이나 그 다음에 시간적인 환경, 그리고 장비의 환경, 이런 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조금 일반적인 사람들한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그런 작업이기도 해요. 자, 조명 디자인은 조명이 할 수 있는 그 제대로 된 역할을 찾아가는 과정이 조명 디자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연극을 할 때 여러 가지가 필요하잖아요. 음향, 무대, 배우, 연출, 분장, 의상, 조명,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그 각자가 다 자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디자인은 그 역할을 찾아가는 첫 번째 과정이에요. 조명이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이제 조명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할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빛의 창조예요. 그러면 이해하기 쉬운 게, 가장 일반적으로 공연의 시작과 끝을 알려주는 게 조명이에요. 그 안에 이 조명으로 공간과 상황과 여러 가지 어떤 그 드라마적인 요소들을 부각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조명 디자인이고요. 자, 조명 디자인을 하는 그 과정은 굉장히 그 추상적이에요. 추상적. 그래서 저 작품을 의뢰받았을 때 이제 공연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고, 그리고 공연 연습을 보러 가면 대부분의 연출가나 때에 따라서 무용의 안무가나 아니면 작품을 전체적으로 그 총괄 지휘하는 예술감독이나 이런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거의 대부분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사람들은 조명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요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런 장면에 이러한 조명기를 사용을 해서 이러한 컬러로 이렇게 비춰달라 라고 얘기를 하지 않죠. 대부분 여기는 조금 환상적인 분위기를 해주세요. 여기는 조금 그 이른 새벽 같은 느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고요한 달밤입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죠. 그래서 이런 그 연출가나 안무가나 예술감독이나 이런 관련된 이 작품을 총괄 지휘하는 사람들의 그 추상적인 요구를 무대에 표현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도 필요하지만, 그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어떻게 표현을 해서 이 사람들의 추상적인 표현을 맞춰가 주느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그 경험으로 할 수 있는 감성이 다 다르게 형성이 되죠. 자라온 환경이 다르니까. 시골에서
산, 강, 뭐 아니면 바다 이런 것만 보고 자란 학생이 있는 반면에 또 도시에서 맨 아파트, 빌딩 뭐 이런 것만 보고 자란 학생이 있고, 그리고 뭐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에 의해서 형성되는 감성이 굉장히 많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뭐 환상적인 표현을 해주세요 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 환상적인 표현의 주된 색깔이 블루인 사람도 있고 뭐 레드인 사람도 있고 뭐 바이올렛인 사람들도 있고 아마 이렇게 다 감성적인 게 달라요. 그래서 이 연출가들은 추상적으로 표현을 했고 조명 디자이너는 그거를 알아들어서 거기에 적정한 그 빛을 활용해서 그걸 표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발생이 되냐면 감성이 비슷한 사람끼리 뭉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연출가랑 작업을 했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달라 라고 요구하는 그 표현 자체가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감성이면 그 감성으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거의 모든 작품을 같이 해요. 근데 저 사람이 감성을 내가 못 알아듣고 내 감성대로 또는 아니면 애초에 저 사람과 내가 감성이 다르다면 표현이 달라지겠죠. 그러면 어쩌다 한번 공연하고 다시는 공연을 안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그 연출가들은 자기 그 사단, 분단 이런 것들을 갖고 있죠. 그 구성원이 왜 그러냐면 일단 내가 하는 말을 잘 알아듣는 사람으로 구성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중에 한두 사람이 내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들으면 그러니까 내 감성적인 부분을 이 사람이 인지하지 못하면 작업을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게 같은 비슷한 사람을 계속 찾게 되죠. 그래서 어떠한 사단이 형성이 되고 그래서 이 같은 감성을 가진 사단이 형성된 내에서 만들어지는 작품은 그 사단만의 독특한 색깔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색깔이 좀 대중성이 있거나 뭐 아니면 작품의 작품성이 좋거나 하면 계속 가는 거고 그 색깔 자체가 대중성도 없고 작품성도 없으면 그냥 한번 공연하고 말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시각적으로 보일 수 있는 어떤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조명이기 때문에 조명 디자인이 작품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굉장히 크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작가, 연출가, 예술감독, 뭐 음향감독, 의상감독 다 모여서 많은 얘기를 해야 돼요. 작품이 주어지면 그 사람들과 많은 얘기를 해야 제대로 된 작품이 나올 수가 있어요. 뭐 나는 A라는 컨셉으로 조명을 해주고 싶은데 의상이 B라는 컨셉으로 나오고 세트는 뭐 무슨 그 전혀 다른 어떤 뭐 C라는 컨셉으로 나오고 하면은 이게 만나서 좋은 효과를 얻지 않기 때문에 많은 대화를 해야 돼요. 그 많은 대화의 과정 속에서 각각의 파트를 조율하고 하나로 이렇게 좋은 앙상블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연출자가 하는 거고 어쨌든 무대 조명 과정에서는 뭐 이론적으로는 뭐 뭘 작성을 하고 뭐 극장 환경을 조사를 하고 작품 환경을 조사를 해서 이거를 매치를 해서 어떠한 작품을 뽑아낸다 라는 게 이론적이지만 그냥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조명 디자인의 첫 번째 과정은 많은 대화예요. 작품에 대한 많은 대화를 먼저 나눠야 내가 그러면 이 작품을 이런 컨셉으로 가야 되겠구나 라는 어떤 결정이 주어지기 때문에 작품에 관련된 그 모든 사람들과 많은 대화를 가지는 게 첫 번째 과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준비해야 될 과정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첫 번째 과정은 충분한 대화가 나눠진 후에는 연습을 봐야겠죠. 연습을 볼 때 체크해야 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우리 배우들이 작품을 분석하는 요소와 같아요.
조명이 단순하게 그냥 빛만 비춰주는 역할이라 그러면 여기 밝게 해주세요, 여기 어둡게 해주세요, 뭐 이거 외엔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요. 근데 디자인 개념이 들어가면 배우랑 같아지는 거죠. 육하 원칙에 의해서 지금 이 장면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무엇을 이 육하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지느냐를 분석을 해야 돼요. 디자이너는 분석을 해서 이 정도의 분위기면 내가 이 사람들의 감정을 빛으로 말을 해주려면 조도가 어느 정도 조도면 되겠다, 컬러가 어느 정도 컬러를 쓰면 되겠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는 반경은 대충 이 정도의 넓이니까 내가 라이트 사이즈를 더 좁혀줘야 되겠다, 아니면 더 넓혀줘야 되겠다 라는 그런 이제 구상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이 구상이 연습을 보고 내가 머릿속으로 천재가 아니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다 기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하는 작업 과정이 연습을 보고, 가장 먼저 보는 거는 뭐 대본을 분석하고 회의를 하고 해서 많은 대화 속에서 이제 대본이 분석이 된 상태에서 가장 먼저 하는 어떤 페이퍼 작업은 이렇게 큐시트라는 거를 작성을 하게 돼요. 요거는 보시면 라이팅 큐시트라고 되어 있어요. 라이팅 큐시트는 뭐냐면 내가 이 작품을 할 때에 순서대로 내가 체크를 해 놓는 거예요. 순서대로 그 배우의 동선이나 세트의 위치나 의상이나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 놓고, 거기에 대한 나중에 내가 메모리를 할 때에 몇 번 큐에 들어갈지에 대한 큐, 그 다음에 소요 시간. 이 소요 시간은 두 가지로 그 표시를 하는데, 보통은 런타임으로 표시를 해요. 0.00초에서 시작해서 1분 30초, 그 다음에 10분, 25분 이렇게 런타임으로 표현을 하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장별로 랩타임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1장은 몇 분, 5분짜리, 그 다음에 2장은 15분짜리, 이렇게 해서 랩타임으로 표현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고, 타임은. 그리고 이제 라이트라고 써 있는데, 이 라이트는 어떠한 라이트가 어디에서 어떤 효과적으로 어떤 대사를 할 때, 또는 어떠한 행동을 할 때 어떻게 비춰져야 된다라는 구체적인 내용을 적은 거예요. 그리고 이쪽 노트는 특이사항들, 관련된 특이사항, 음악이 무슨 음악이 흐른다, 아니면 무슨 음악이 흐르다가 갑자기 멈춘다, 효과음 총소리가 난다, 아니면 세트가 전환이 있다, 이런 것들을 적어놓는 노트예요. 요 큐시트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요 큐시트는 디자이너나 아니면 같이 일하는 크루나 이런 공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보기 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꼭 이렇게 만들지 않아도 돼요. 내가 보기 편하게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매일 하는 일이 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아예 노트로 작품별로 보관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트로 큐시트를 아예 인쇄를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겉장에 보면 라이팅 큐시트라고 적혀 있고, 공연명, 그래서 언제 어떤 공연, 그 다음에 어디에서, 그 다음에 언제, 그 다음에 어디에서 어떤 단체가 이 공연을 했다라고 해서 내가 보관도 용이하고 이렇게 그냥 노트로 보관을 하면 되니까 보관도 용이하게끔 한 거고, 이 안에 내용은 같아요. 안에 내용은 방금 전 보여준 큐시트와 같은데 조금 그 큐시트 디자인만 조금 다르게 했고, 이제 이거 갖고 이쪽에 있는 큐시트 내용 갖고 약간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이쪽에 무대의 정면도와 평면도를 그려서 여기다 따로 별도로 표시를 해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 내가 매직 시트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줄 건데, 이 큐시트 요 안에 그림을 그리는 게 이쪽에 직접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 더 알아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알아보기 편하게 그냥
적당한 그림으로 여기에다가 뭐 가운데 뭐 A라는 배우가 이렇게 서 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쪽에 뭐 B라는 배우가 서 있다. 뭐 이쪽에 C라는 배우가 서 있다. 근데 작품상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탑 조명이 들어와야 된다. 그러면 내가 알기 편하게 이렇게 동그라미를 하나, 둘, 셋을 해주고 1, 2, 3 이렇게 그려주면 내가 알기가 편하죠. 이 장면에 배우가 3명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 탑 조명이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어떠한 대사가 끝난 이후에 바로 이렇게 탑 조명이 들어가고 또 하나의 대사가 끝나면 또 이렇게 탑 조명이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그냥 한눈에 내가 보기 편하게 하는 거를 매직 시트라 그래요. 그러니까 영어로 매직 시트 하니까 뭐 대단한 것 같은데 별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보기 편하게 그림을 그려놓는 거를 매직 시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큐 시트를 먼저 작성을 합니다. 대본을 보고 공연의 순서대로 내가 큐 시트를 먼저 작성을 해요. 이거는 내가 머리가 좋아서 한 번 연습을 봤는데 이 모든 장면을 다 외울 수 있다면 필요가 없겠죠. 근데 대부분 IQ가 뭐 180 이하들, 그러니까 거의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은 다 외우질 못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큐시트를 적어서 기록을 해놔서 내가 공연 때 그 큐시트를 보고 공연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큐시트 작성을 먼저 해야 돼요. 참고로 연극 같은 경우는 주로 그 큐의 시점, 장면이 바뀌거나 상황이 바뀌거나 할 때 조명을 바꿔줘야 되는데 이 시점이 대부분 대사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대사. 어떠한 대사에 장면이 바뀌어야 된다 라고 대사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 연극에 대한 큐시트는 이렇게 큐시트를 따로 작성을 하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대본의 그 대사에 적어 놓는 게 훨씬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작품의 대본을 통째로 외울 게 아니라면 항상 그 공연 때 조명 콘솔 옆에 대본을 놓고 그 대본을 같이 그 배우의 진행 상황과 같게 읽어 나가면서 그 대본에 표시를 해 놓는 게 가장 실수할 확률이 적어요. 연극에서는. 이제 무용이나 오페라나 뭐 아니면 뮤지컬이나 이런 데는 별도의 큐시트를 만들어서 그 반드시 그 대본의 대사에 의한 신호보다는 다른 요소에 의한 신호가 더 많기 때문에 큐시트를 적어서 따로 별도로 표기를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고 연극의 경우는 큐시트 물론 작성을 해야 되지만 대본에 직접 체크를 해 놓는 게 아마도 가장 편한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명 디자인을 하는 첫 번째 과정은 일단 대화를 많이 나눈다. 작품에 대한 대화를 많이 나누고 그 다음에 연습이 어느 정도 완성되어진 상태. 완성되어진 상태라고 하는 거는 빈 무대가 아니고 공연에 필요한 어떤 무대 디자인도 나오고 의상 디자인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음향이 어느 정도 공연 때 쓸 음향들이 준비가 되고 소품들이 준비가 되고 각종 소도구가 준비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정도의 상태에서 연습을 보고 그 연습을 보통 사실 전날이나 전전날, 공연 전날이나 전전날 연습을 보는 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할 시간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은 한 2주, 적어도 2주 전에는 연습을 봐야 돼요.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학교에서 연습을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뭐 가능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2주 전에 작품이 어느 정도 80%, 90% 완성된 작품이 나오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보통 공연이 임박해서 어느 정도 연습이 완성이 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사실 이론과 실제가 좀 많이 달라요. 근데 어쨌든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한 2주 정도
연습을 보고 2주 정도 공연 2주 정도 전쯤에 연습을 보고 내가 생각한 것을 다시 한번 연출가나 예술감독이나 기타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하고 상의를 한 번 더 해야 돼요. 그래서 생각을 한 번 더 하고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 남았을 때 또 연습을 보러 가서 바뀐 부분이 있나, 그러니까 내가 그 일주일 동안에 많은 대화를 해서 디자인을 뽑아 놓고 그 뽑은 디자인을 가지고 다시 연습을 보러 가서 바뀐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하고 그 다음에 바뀌지 않았으면 내가 디자인한 도면과 대비를 해서 과연 내가 이 디자인한 조명으로 이 작품이 가능한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전에 미리 디자인한 후에 이제 그 다음 작업이 그 디자인을 했으면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 작업을 하려면 내가 일일이 이 공연장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주고 같이 작업하는 친구한테 이 조명기는 여기 걸어, 저 조명기는 저기 걸어, 이거는 뭐에 쓸 거야, 이건 어디에 쓸 거야를 일일이 설명하기가 힘들기도 하고 현실상 그럴 시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전달하기 편하게 이렇게 도면으로 그려서 같이 일하는 크루들한테 나눠주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공연장 바깥에서 디자이너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작업의 마지막 단계예요. 도면을 그려내는 게. 자,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 할게요.